안녕하세요. YMK 글러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금융 쪽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학생인데요. 아시아 한국 취업까지 고려한다면 NUS 경영, LSE 수학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NUS를 가는 학생과 LSE를 가는 학생이 잘 겹치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LSE나 영국을 유학 가는 학생들은 특징이 있어요. 미국, 영국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고층은 싱가포르 잘 안 가요. 싱가포르에 NUS가 제일 좋은 학교고 들어가기도 엄청 하고 어렵고 명문인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잘 안 건너가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NUS에는 층이 어디냐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의 목표는 이 NUS예요. 뭐 NTU까지. 그래서 조금 다르다. 잘 몰라요, 서로가 이렇게 막 잘 안 섞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왜 이게 잘 안 섞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는 어느 쪽인가? 저는 어느 쪽인가? 예, 생각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 내렸는지 막판에 한번 막판까지 들어주시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정 내린 건 없는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해서 영국이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은 있거든요. 그렇게로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NUS 가는 친구, NUS 갈 정도 급이면 캠브리지가 되거든요. 저희한테는. 캠브리지를 보내지, 그죠. 뭐, NUS까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 그 케이스, 그 학생 보여드리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내린 것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예. 자, 그러면은 제가, LS와 NUS 둘 중 어디 선택? 이렇게 되는데, 전공 과목이 너무 달라가지고서, 그죠? 이거는 BBS, 비즈니스고요. 여기는 수학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학과랑 BBS, 경영이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콘이 제가 봤을 때는 이과예요. 영국은 이과. 이게 이렇게 A레벨 하는 나라는 이콘 과목 자체는 문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는 이과생들이 대부분 대학을 잘 갔습니다. 그래서 LSE가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을 얘기는 하지만 순수 수학이라기보다는 어플라이드 된 수학에 더 가까운 학과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콘. 그래서 영어가 아주 약한 친구들 있죠. 이콘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학을 하다가 석사로 이콘으로 가자. 영어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근데 뭐 캠브리지나 뭐 임패드랑 뭐 대부분 학교들이 그쵸? IELTS 성적이 7.5에서 7.0 사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이거 이콘도 마찬가지인데 뭐 크게 차이가 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스킬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고요. 실제 영어 실력은 그래서 7.5, 7.0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영어 시험 실력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죠? 좀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LSE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 27년 9월 입학을 하는 학과를 제가 검색을 미리 좀 해봤습니다. 검색을 한 다음에 그쵸? 검색을 쭉 했어요.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수학이라고 넣고 과를 넣었는데 뭐 여러 가지 과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수학으로만 했더니 그죠? 여기보다 과가 더 많습니다. 조금 이름이 다른 거. 근데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and 붙거나 with 붙는 학과들이 특징이 있어요. 정원이 작아요. 그죠? 뽑는 인원이 되게 작아요.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수학 한 덩어리 듣고 이콘 한 덩어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콘 애들이랑 듣고 수학 한 덩어리 애들이랑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 학과가 딱 나와서요. 이 세 개 학과를 토대로 제가 좀 오늘 리서치를 좀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이렇게 들어갈 때 입학 요건, 우리나라 학생들의 입학 요건은 고등학교는 입학이 불가합니다. 고졸 안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딱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이 영국 사이트 보면 정말 웃긴 게 한국에
사우스코리아 남한의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런데 isn't acceptable 뭐 안됨. 예.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뭘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IB 얘기가 많이 나. 한국에서 IB는 할 수 있는데 A레벨은 많이 한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말을 안 하는데요. A레벨이 거의 95% 이상 LSE 97인가 뭐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IB 혹은 뭐 다른 학제들이거든요. 그래서 IB를 하는 학교들이 간다 했을 때 인원이 적어서 퍼센트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A레벨 전형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LSE를 목표로 하는데 AP를 한다? 물론 가능은 한데 희박한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LSE를 목표로 했을 때는 A레벨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IB는 이거 내신까지 잘 나와야 돼서 리스크 있습니다. 자, 그거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권하고 싶지 않은 게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 나오고 이렇게 왜냐면 런던 대학의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걔네 또 파운데이션을 팔아야 되잖아요. 거긴 근데 막 무지막지하게 막 인원 많이 뽑고 막 이렇게 사설기관 아니에요. 런던 대학에서 운영하는 파운데이션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LSE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LSE를 잘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아주 뜨문뜨문하게 간다. 못 가지는 않는다. 절대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많이 희박하게 간다. 이런 경로는 선택하는 게 아니죠. 거기 가는 학생들 보면 다 브리스톨과 앉아 있어요. 브리스톨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이랑 고등학교 성적 내는데 이 고등학교 성적이 나쁠 때는 LSE 꿈도 꾸지 마. 예. LSE 꿈도 꾸지 마. 왜냐면 이 LSE라는 학교는 이 고등학교 성적을 아주 많이 봐요. 예, 이 학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브리스톨이 3등급 이상이잖아요. 얘네는 아주 많이 봐요. 예,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적 보면서.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할 때 누가 할 수 있다. 캔을 선택하면 안 돼. 캔을 선택하면 안 돼. 할 수 있다. 이거 안 돼. 그렇죠? 확률을 다시 물어봐. 자, 그러면은 캔보다 확률이 높은 과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죠? 100%라는 거는 없죠. 여기에 아무래도. 하지만 이렇게 그죠?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죠? UC 버클리를 가는데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는데 1000명, 2000명 가는데 한 명 버클리 가면 버클리 경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예. 뉴스 기사에 그게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걸로 유학원들이 몇십 년 동안 미국 유학을 팔았는데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가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실체를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예, 버클리는 어떤 애가 카더라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몇 퍼센트 정도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런 게 자꾸 찾아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LSE의 수학 관련 학과가 3개 이상 많아요. 근데 요게 대표적으로 있는지 검색 LSE 홈페이지에서 나왔는데요. Mathematics and Economy, Mathematics with the Data Science. 자, 오늘 사실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유는 뭘까요? 연봉이 제일 높아. 연봉이 보통 높은 게 아니야. 많이 높아. 예. 어떤 경우로 따진다면은, 그쵸? 일단 2배 깔고 시작할까? 근데 뭐가 있냐면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영국 내 연봉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자, 그거를 참고를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 아들도 목표가 데이터 사이언스 연봉으로 꼬셨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죠, 마스마티스, 스타티스틱 앤 비즈니스인데 이 두 개 학과는 입학 요강이 거의 같아요. 여기는 좀 달라요. 자, 이게 뭐 A스타, AA는 요거는 같은데요. 뭐 GCSE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디파트먼트 마스마틱스, 여기는 스타티스틱스. 자, 통계로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디파트먼트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입학 요강이 살짝 다릅니다. 자, 그거 한번 확인하도록 할까요? 예. 자, 그래서 전공 과목, 그쵸? 요렇게 봤을 때, 그쵸? 디파트먼트 마스마틱스에 요 2개, 스타티스틱스에 1개,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전체 성적은 똑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적만 받으면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LSE 가는데, LSE가 좀 웃긴 학교예요. LSE 가는데 이 성적 넣으면
오퍼가 나올 확률이 어때요? 낮습니다. 더 높게 올라가야죠. 하지만 얘네는 오퍼를 너 이것만 받아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LSE가 약간 욕심이 없나 장사성이 없나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냥 되게 낮게 이렇게 해놓는 학교 중에 하나. 영국에서 조금 독특한 학교예요. 근데 원서 쓰는 학생들은 거의 3A 스타. 3개면 3A 스타, 4개면은 2A 스타에 그쵸? AA 이런 식으로 센 애들이 넣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받아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볼 거잖아 너네가. 아카데믹 성적 좋은 애들만 뽑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오퍼만 낮게 와. 얄미워. 얄미운 것 중에 하나. 그런 학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몇 학교가 있습니다. 원서 쓸 때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야. 내 성적이 이거라고 해서 1A 스타 A면 나 원서 써도 돼. 원서는 써도 돼. 오퍼가 올 확률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국 학교를 오해할 수 있어요. 원서 낼 때. 우리나라는 커트라인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성적이 이렇게 상중하로 커트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다 고려하고 할 거예요. 커트라인 위에 있는 성적은 다 고려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뽑는 학과는 어때요? 여기서 뽑죠. 그리고 여기 커트라인으로 오퍼를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학생을 고르고 싶죠. 어떤 학생이 좋으냐면 얘가 찾는 학생은 성적은 요 정도로 해도 학교 와도 되거든요. 근데 스펙이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 찾아요. 얘네가. 너무 중요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쓸 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저희 YMK 글로브에서 매년은 아니고요. 정원이 너무 적어서요. 한 해에 LSE 들어가는 친구가 한국 학생으로 3명, 4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년에 이코누에 관련 학과로 가는 학생이 1년에 5명 미만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갈지 말지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확률적으로 LSE 들어가기가 전 캠브리지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정원이 너무 적어. 캠브리지는 칼리지가 여러 개잖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얘네는 정원이 정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LSE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 캠브리지는 왜요? 거기도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LSE나 임페리얼은 칼리지 딱 한 개잖아요. 자, 그런데 캠브리지는 칼리지가 몇 개야? 20몇 개 되잖아. 그 중에 골라서 가니까 쉬워요. 그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또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성적, 애기레벨 성적은 이거고요. GCSE 미니멈 성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LSE에 천진난만하게 B가 떡 있거나 과목이 딱 5개에서 7개 사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얘네 홈피에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세브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단어예요. 그쵸? 세브럴이라는 단어. 세브럴이라는 단어는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 염장지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브럴 아니야. 제가 봤을 땐 최소 8개, 9개 이상이에요. 왜냐면 10몇 개씩 내는 애들이 많거든요. 합격한 애들 라인을 따라가잖아요. GCSE 개수가 B도 없어, 걔네는. A스타에서 A야.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영어랑 수학 B 이상이면 원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B도 없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B 있으면 학력이 걔만 낮잖아. 들어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없습니다. 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자, GCSE 성적 없는 경우도 가능. 저희 케이스, 2개 케이스,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기억나는 학생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서, 저번에 썼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 있어서 이게 되게 작은 기간인데,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고민했네. 찾느라고. 어쨌든, GCSE 성적 없는 학생들이었어요. GCSE 성적이 낮잖아요. LSE를 할 확률이 오히려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LSE나 좋은 대학을 갈 거면 GCSE 성적이 진짜 화려하던가 아니면 성적이 없던가. 제가 맨날 강조한 의대, 그 다음에 영국의 탑5 이런 학교들은 GCSE 없는 게 훨씬 나아.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없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이렇게 좋잖아.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 여기도 LSE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희망하는 과목 선택이 중요해요. LSE는. 그래서 수학
당연하죠. 이게 A스타 나왔으면 좋겠다고 딱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화 수학 해달라 그러거든요. 예. 수학과죠. 예. 자, 이건데 여기가 A가 안 나왔으면 A면 여기라도 A스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수학 둘 중에 하나는 꼭 A스타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있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콘이 들어가잖아요. 이콘 과목 안에도 합격. 예. 저희 케이스가 두 케이스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 이과생이라 피직을 했어요. 예, 물리를 했어.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이거 네 번째 과목을 캠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케미스트리. 웃기죠. 예. 이콘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콘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죠. 전혀 생판 몰라서 거기서부터 헤매는 것보다 이콘이 에세이 쓰기가 어려워서 에세이를 쓸 줄 알고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A레벨의 이콘의 에세이를 잘 쓴다? 예, 이거는 가서도 유급 없이 졸업 잘할 수 있는 거세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콘을 갈 때는 이콘의 에세이 공부하고 가는데 수학만 할 경우는 들어가서 고생,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영국 애들은 괜찮아. 왜냐면 영어 잘하잖아.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고생 정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콘 공부 꼭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개를 선택하잖아요. 수학, 심화수학, 경제, 물리 이렇게 4개가 일반적이에요. 아이, 우리가 잘 보내는 노하우 다 알려줬네. 이걸 어떻게 하나요? 홈피는 그렇게 안 나왔던데. 홈피 얘기하지 마. 나는 경험치야. 자, 어쨌든 예. 보낸 사람만 안 되니까요. 그 수업을 가르쳐서 보낸 사람만 알 수 있는 노하우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알려주지? 날씨가 좋아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수학과라고 되어 있는 Mathematics and Economics와 Mathematics with Data Science는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자, 그런데 여기 스타티스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 비슷한데 뭐가 하나 다르냐면 얘가 프리-16 아카데미 프로파일이 중요해요. 네, 중고등학교 성적 진짜 중요해요. 이 뜻이에요. 얘네들한테. GCSE 성적이 있으면 그런데 이 need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need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 거의 필수예요. 필수. 네, 필요합니다가 아니야.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야. 필수. 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낮은 경우나 근데 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중학교 성적 낮은 학생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꼭 그렇진 않은데 다른 게 좋으면 되긴 하지만 한국 성적표가 좋아. 그래서 예, 케이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케이스 한번 보러 갈까요? 예, 제가 이거를 한두 명 보냈으면 얘기 안 하는데 뭐 계속 보내왔기 때문에 그 케이스 중에 2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좋은 케이스 먼저. 예. 예. 유카스 원서 쓰고 유카스 보면 컨디셔널 폼은 캠브리지를 썼어요. 이 친구는 실제로 NUS도 원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월 달에 시험이 끝나고 3월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폼에서 그쵸? 그쵸? firmly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성적이 다 나오면은 그죠? firmly accepted거든요. accepted 된 거야. 누가 NUS 쓰겠습니까? 그래서 NUS가 저희가 없어요. 왜냐면 캠브리지 가는 학생들 4개 하는 학생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된 학교는 좀 화려해요. 사실은. 예, IELTS 7.5에 7.0 캠브리지니까 그 다음에 GCS에서 피직스 A만 봐달라. 그쵸? 그레이드 A 달라. 뭐 스텝 시험 봐달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스텝 시험도 성적이 다 잘 나와서 다 괜찮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스텝은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기관에서. 스텝 많이는 안 봐요. 왜냐면 캠브리지 가는 애가 뭐 우리나라에 수두룩한가요? 많이는 안 봐요. 이거 오퍼 받은 애도 별로 없죠. 근데 1년에 저희가 스텝 수학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저희 기간에. 그렇게 매년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죠? 캠브리지 그 시험 기관에서 CIA에서 저희한테, 몇 개 없는데, 저희 진짜 작은 학원이거든요. 여기서 시험 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죠? 예. 참, 우리 학생들의 케이스가 좋아가지고서 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이 학생들의 히스토리가 뭐 주로 올해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시험 보러 오면은 물어보거든요. 한 3-4명 오면은 다 과학고 애들이에요.
뭐 그죠? K과학고, S과학고, 요 동네 과학고 애들이 좀 많습니다. 예. 과학고 애들이 오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죠? 올해도 작년에도 과학고 간 친구 중에 그죠? 과학고에서 캠브리지를 1명 보냈다 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5명 중에 2명 보냈는데 5명이 의대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10명 중에 2명이 뭐라고 되겠어요? 캠브리지를 간 거야. 대박인 학교 아니에요? 가르쳐서 이렇게 잘 보내. 뭐 의대는 다 갔으니까 뭐 의미 다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냅니다. 예, 중간 자랑질. 예. 이 친구 생각나서 자 임페리아를 깠어요. 디클라인해서 자기가. 자 LSE 컨디셔널 인슈런스. 영국은 5개 오퍼 나온 다음에 2개 선택하거든요. 내가 1순위, 2순위. 그래 인슈런스가 2순위란 뜻이에요. 자 2순위를 어딜 넣었어요? 예, LSE를 넣었어요. LSE 못 들어가고 싶은데 이걸 2순위로 넣다니. 예. 네, 이제 그쵸? 예, 지금 요 과목으로 지금 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UCL도 아예 디클라인. 그다음에 제일 낮은 학교를 뭐 쓸 학교가 워릭밖에 더 있어요. 워릭. 네, 뭐 다른 데 다 합격 이렇게 왔는데 이게 합격이 온 다음에 안 간다는 뜻이 이 디클라인을 하는 거거든요. 다 디클라인하고 2개 학교 남겨놓고 결국 캠브리지를 가는데 이 사실은 저는 LSE도 아까웠어요. 오늘 7월에 들어온 학생이랑 얘기했는데 저는 캠브리지 까고 LSE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캠브리지 되면 캠브리지로 많이 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된 다음에 고민하지 뭐 안 됐는데 뭐 그렇게 계획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하는데 요즘에 그 헤지펀드 회사들 관련 회사들의 관심이 많은 친구는 LSE를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예. 그죠. 캠브리지는 뭐 서브로 넣었대나, 뭐 어쨌든 그 5개 학교, 탑5 안에 들어가면 헤지펀드 회사랑 그죠. 가까워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맨 마지막 라인이, 제가 일반적으로 UCL만 얘기했는데, KCL은 경영학과까지. 예. 그래서 요거까지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른 케이스. 자, 이 친구는, 진짜, 다 떨어졌어. 그쵸? 딱 하나 붙었거든요. LSE의 Financial Mathematics and Statistics. 자, 여기 하나 붙고요. 실질적으로 1A, AEA 이렇게 나오고 영어 성적 내라 그러는데 다른 LSE 2개, UCL 2개, 그 다음에 그죠? 캠브리지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언삭세스풀은 오퍼가 안 온 거거든요. 딱 하나 왔는데 딱 하나 해가지고서 잘 갔습니다. 자, 그래서 잘 간 케이스. 수수무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랑 관련 있는 학과나 이런 걸 쓰면 조금 그러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냐면 LSE가 그 학과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소서가 좀 일그러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캠브리지를 수학과를 썼는데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콘이랑 돼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캠브리지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소서 쓸 때 되게 민감하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내가 가려는 학교가 LS면 LS에 중점을 두고 캠브리지가 중점이면 캠브리지에 중점을 캠브리지가 좋아하는 어떠한 내용을 LSE가 좋아하는 어떠한 내용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IELTS 성적은 7.0에 6.5. 아우 그냥 간단하네. UCL보다 낮은 거예요. UCL 7.5 이상이잖아요. 그 경제 관련 학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다르다. 예. 뭐 수학이면 상관없는데 그렇다. 그냥 7.0이면 잘한 거죠. 아주 높은 성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학 경쟁률 볼까요? 13대 1.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 들어간 거 23대 1. 17대 1. 미쳤지 않아요? 예, 23대 1. 일반적으로 제가 LSE 상담할 때 일반적으로 10대 초반대 1. 그러니까 뭐 13대 1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60명, 21명 들어가는데 482명. 이 정원 작은 거 보세요. 43명. 딸랑 43명. 예, LSE 가보면 알겠지만 건물 중심의 캠퍼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마당이 없어. 예. 운동장도 없어. 괜히 없어요. 근데 되게 좋은 학교예요. 학식이 되게 맛있거든요. 되게 퀄리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되게 작은 강의실이 작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소수로 공부를 하거든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진짜.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분야는 이렇게 어느 분야 뭐 간다는 거는 그쵸 이렇게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파이낸스 분야, 어카운팅 분야, 뭐 그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분야, IT 분야 뭐 이렇게 골고루 가거든요. 그런데 연봉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LSE의 데이터 사이언스가 제일 경쟁이 높은 이유를 찾았는데요. 자, 뭐냐면 미국이랑 같이 찾았어요. 미국 거랑 비교해서 살면 되는데 13만 불. 예, 그쵸? 좋네요. 36,000불. 나쁘지 않아. 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마스마틱스 스타틱스 비즈니스도 30K에서 46K. 뭐 요 정도가 일반적인데 다른 대학보다 높은 편이에요. 예. 예, 다른 대학보. 근데 영국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뭐 성과급까지 넣나요? 연봉에? 근데 얘는 요게 기본급이에요. 그러면은 성과급이 들어가면 더 높아지는 거죠. 성과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그 성과급의 개념 계약서 쓸 때 잘 쓰셔야 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성과급 얼마. 근데 뭐 내가 일을 못하면 뭐 성과급 얻는 거죠. 자,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 제가 미국 것까지 같이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 LSE의 그 데이터 사이언스. 예. 자, 미국이랑 이콘이랑 이거 그죠? 연봉이 비슷하죠. 데이터 사이언스. 근데 영국은 어때요? 비교하면 3배까지 차이 나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없어요. 많지가 않아. 예, 영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아, 이거 노하우인데. 기회의 나라예요. 연봉 이렇게 높죠. 예, 그런 다음에 기본급 이거야. 죄송합니다. 기본급 이거야. 야, 어마어마하죠. 기본급이 그죠? 이거에다가 더해지는 게 많이 높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성과급이. 예. 자, 그래서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조금 더 본다면 제가 이거 검색한 거는 글라스도어, 페이스케일, 인디드, IT 잡스 와치, co.uk, GPR 참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요거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쵸? 한번 검색 쭉 하면서 요 사이트 들어가면서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저도 이 분야가 아니잖아요. 저는 바이오 분야니까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찾는데 저렇게 찾아보니까 좋더라고요. 학교 홈피에 나와 있는 거는 아주 예전 21년이랑 25년이랑 연봉 차이가 다른 학과는 비슷한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연봉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 보면 안 된다. 그죠? 요번 걸 보자. 그래서 요 사이트 참고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연봉 순을 보면 파이낸스랑 IT 쪽의 데이터 사이언스가 1등. 예. 그러니까 컴사 쪽으로 가서 하는 IT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서비스 조금 뭐 1, 2등. 예. 자, 그 다음에 바이오가 2등. 그 다음에 그죠? 레스토랑 같이 그죠? 식음료 뭐 그쪽 요식 뭐라 그러죠? 예. 식당 요식업 예. 이게 3위. 자, 아트가 4위. 예. 자, 그래서 요쪽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이렇다. 자, 그러면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했을 때 석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부가 대부분이에요. 51%, 석사 34%, 박사 13%. 근데 석사를 하는 이유가 중간 연봉을 한번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석사 영국이 1년이니까 가볍게 하고요. 만약에 미국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면 하면 되는데 영국이 연봉이 높은 거예요. 영국이. 데이터 사이언스. 이건 너무, 우리 아들 지금 준비 중인데 경쟁자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기본급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나죠. 그 다음에 NUS 제가 했는데, NUS도 뭐 성적 이렇고, 뭐 외국인 학생이 이렇고, GCE A레벨 성적 85%. 85%는, 그쵸. A스타와 A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3.5개 기준. 예. 자, 그런데 학비가 예전에는 제가 2천만원대 초반, 뭐 1,000만원대 후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환율 올랐죠. 싱가포르 환율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환율 오르고 생활비 오르니까 얘네가 1년에 생활비까지 4천까지. 예. 4천만원. 400이 아니라 4천만원. 이야, 많이 오른 거죠. 예. 싱가포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영국은 학비가 7, 8천, 그러니까 6, 7천 정도 돼요. 6천대, 그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활비까지 해가지고서 2천, 3천 한다면은 2배거든요. 영국이 2배예요. 싱가포르에. 자,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4년이고요. 영국은 3년. 그러면 1년 돈을 더 버는 것과
4년제니까 이게 그죠? 4천만 원 곱하기 아유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그죠? 4천 곱하기 4년 그죠? 영국은 8천 곱하기 9천으로 할까요? 예. 3년 예. 2억 7천 여기는 1억 6천 아유 뭐래도 비싸다 그죠? 왜 점을 찍었지? 자 어쨌든 예 2억 7천 1억 6천 예. 자 그래서 거의 1억 2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싱가포르이 좀 가깝고 내가 좀 자주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나쁘진 않죠. 예, 중국이 뭐 경제가 어쩌다 저쩌다 그래도 싱가포르이 받쳐주는 한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영국이 더 낫네. 물론 뭐 물가가 비싸네 어쎄네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 제가 싱가포르는 제가 학생들이 많이 안 가니까 실질적으로 검색도 별로 안 해보고 뭐 관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싱가포르 가겠다는 친구도 한 명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라도 한번 보자 그러고 연봉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연봉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4, 5천. 뭐야? 아이씨. 예. 연봉 2배 차이 나요. 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NUS 안 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지 않을까? 예,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연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싱가포르도 연봉 많이 줄 텐데 의외로 연봉이 짜더라고요. 한국도 연봉이 짜서 외국 유학 많이 가는데 요즘에 유학 가서 취업하려고. 예.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싱가포르 라인이 좋은가 영국 라인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취업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글라스도어에 제가 정식으로 가입을 안 해가지고 해서 뭐 하나 뜰 거예요. 뜨는데 이거를 뭐 샐러리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 다 하셔가지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쵸? 한 달에 3,000K 싱가포르 달러 그죠? 네, 300달러 300만 원 그렇죠. 많이 받으면 700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다고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연봉이 약한 거예요. 예, 싱가포르이 연봉이 약하다. 예, 살기는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뭐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요. 요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죠? 잡 베이컨시 뭐 다른 그죠? 잡 스탠드를 찾아도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이쪽이 조금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그죠? LSE를 생각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연봉 그죠? 요런 거 생각해 주시면서 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죠? NUS, BBA 나쁜 선택 아니야.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로 봤을 때는 영국이 더 나은 그죠? 근데 물가 비싸잖아요. 근데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취업의 기회가 지금 현재. 왜냐면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인도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쪽 분야에. 예. 얘네들이 전 세계에 많은데 미국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영국도 많아요. 예. 근데 거기 영국은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 분들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사람도 많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제가 오늘 그죠? 저도 이렇게 찾으면서 좀 놀랬던 게 연봉 차이가 저번에도 연봉 되게 높다고 얘기만 검색했을 때 높다고 돼 있는데 진짜 높고 성과급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돼서요. 여러분들 진로 선택할 때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연봉 거리냐 돈에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제가 부모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들이랑 어른들이니까 돈 타령하면 좀 그래 보이나 보죠. 근데 학생들이랑 상담하잖아요. 10명이면 10명.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다는 거는 중졸, 고등학생 뭐 이런 나이대들. 특히 남학생들. 우리 이과생들이 좀 남학생들이 막 데이터 사이언스 할 남학생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다 돈 타령이야. 돈 많이 버는 직업. 뭐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뭐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럼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하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뭐 1, 2년 동안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된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계속 이런 리서치는 필요하시고요. 만약에 리서치 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부모님들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활용해 주세요. 예, 제가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질문 간단하게 들어왔는데, 벌써 몇 분째야.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요. 왜냐면 이 분야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그리고 홈피를 막 왔다 갔다 설명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서 오늘 제가 도표도 만들고 막 그쵸? 제 나름대로 분석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자, 너무 좋았죠? 좋은 기회 되셨죠?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안 그래도 NUS를 많이 안 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원은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캠브리지가 먼저 되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캠브리지가 안 된 친구들은 NUS랑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이게 대부분 캠브리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생각을 해서, 요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은 NUS를 갈지, LSE를 갈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요, 당연히 LSE죠. 영국파라 그래. 영국에서 공부 안 했으면 저도 막 흔들렸을 거야. 저 싱가포르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근데 싱가포르 너무 좋아요. 여행 가면 매료돼요. 저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 되게 좋아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 좋아하거든요. 여행 갔을 때 싫어하는 나라가 휴양지만 있는 거 너무 지루해. 이게 문화도 좀 있고 올드도 있고 뉴도 있고 그러면 요거 봤다 질리면 요거 보고 근데 음식도 천차만별 아주 싸구려도 맛있고 아주 비싸면 비싼 값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나 홍콩 너무 좋아하거든요. 런던 그런가? 런던도 그런 셈이죠. 런던은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뭐 좋아하는 나라는 나라지만 학교를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저의 지금 선택은 LSE가 더 가깝지 않을까? 예, 반론해 주세요. 예, 금방 굽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영국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심적으로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예, 오래 살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NUS 나와서도 좋은데 연봉이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네. 내가 연봉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학생들 한국의 기업의 연봉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가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한국은 10%인가 25% 정도만 1억을 넘기지 대부분 직장인이 그쵸? 이게 1억 미만 5천대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싱가포르도 비슷하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봉이 높을 때 우리나라의 몇 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 어느 정도가 기회가 있는지 리서치 해보면 지금 왜 독특하게 영국만 높은가요? 영국에 사람이 없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들어가긴 어렵겠죠. 근데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진로를 선택하면은 10년은 먹고 살지 않을까요? 제가 10년 얘기했는데 뭐 AI가 나오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죠? 관리자는 계속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옛날처럼 그죠? 옛날처럼 우리나라처럼 연봉이 낮으면 20년 30년 일해야 되지만 10년만 일하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뭐죠? 성과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아들 그렇게 꼬셨거든요. 너 평생 일할래? 아니면 딱 10년만 일해서 평생 먹고 놀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딱 1년이 중요하다. 이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날 억지로 하는 애들의 특징은 아파요. 예, 안 아프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갔던, 제가 좀 전에 우리 학원의 케이스 보여드렸잖아요. 자, 어떤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수능 3등급, 수학, 물리, 물리 없어도 상관없는데 물리가 있으면 좋죠. 수학, 물리, 아니요, 그냥 수학만 3등급 이상인 이과생, 대환영이에요. 대환영이에요. 올해도 캠브리지 간 학생 다 그런 학생이에요. 문과는 좀 자신 없습니다. 문과는 의외로 의대가 좋아요. 문과 학생이 이번에 의대 최고 좋은 학교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최고 좋은 학교. 그죠? 그거는 설명 나중에 또 4월 25일 날에 세미나 있거든요. 그때 들어오셔서 의대 세미나입니다. 많이 그죠? 와주셔서 좋은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